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전 강의까지는 영국,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한국 복지 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잘 들으신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색을 갖고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화면을 열심히 편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어떠한 변천사를 갖고 현재에 다다랐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 법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우리 정책론 후반부에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한번 해봅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한국 복지 정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나누어 봤습니다. 1960년대도 나누어 봤는데요. 어쨌든 1960년, 70년대 보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보험 등 제한적인 사회보험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동복리법, 고아 입양특례법 등이 1970년대 이전에 만들어지고요. 80년대는 군사 쿠데타 정부의 정당성을 위한 입법, 많은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1980년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은 누구죠? 누군가요? 네. 누구요? 전두환 대통령이죠. 자,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죠. 그래서 그 정당성을 위해서 다양한 입법을 만들어내는데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여기에 보면 아동복리법이 있는데 이것이 아동복지법으로 완전 개정이 되고요.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들이 입법됩니다. 더불어서 국민연금법과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1990년대 고용보험법과 연금제도가 확대가 되고요.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에 관한 각종 제도들이 확대가 됩니다. 2000년 이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대두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금은 기초연금입니다. 여러분들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지금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졌다가 기초연금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법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아동수당, 2018년에 아동수당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다 암기해야 되느냐?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물론 여기에서 정책에서 한두 문제, 법에서 한두 문제 나오겠지만 그 한두 문제가 결코 우리가 만만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걸 다 외워요? 자, 조금 세팅을 새롭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공공부조, 사회보험, 기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어떤 법이 있지? 라고 하면 전부 다 생활보호법. 이것이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공공부조 하면 전부 다 생활보호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공부조는 아무도 몰라. 그럼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그게 전부인가? 아니에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보면 1961년 기억합시다. 생활보호법. 1977년에 의료보호법. 의료급여 있죠?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의료보호법. 2005년에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에 제정돼서 이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돼서 2006년부터 5년 동안만 실시한다라는 한시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0년에 이 5년간 한시법이라는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시법에서 이제는 그냥 현존하는 법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2007년에 무슨 법이 만들어져요?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10년에 장애인연금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적어도 5가지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역사, 뭐다? 자, 생활보호법은 1944년에 뭐가 모체가 되냐면 조선구호령이 모체가 됩니다. 1943년은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당하던 때거든요. 일본에게 지배당할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남자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당근을 준 거예요. 뭐냐? 너 전쟁에 나가서 다쳐도 너의 자녀들이나 어머님은 우리가 나라에서 책임질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조선구호령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죠. 연령 제한이 있었고요. 이 조선구호령이 해방되면서 1961년에 생활보호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1977년 의료보호법,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 2007년 기초노령, 2010년 장애인연금, 이 5가지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사회보험은 뭐냐? 사회보험은 우리가 쉽게 여기는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보험인 것은 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4대 보험이라는 단어가 너무 고유명사처럼 불려졌지만, 사실상 4대 보험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는 무슨 보험이에요? 5대 보험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 2007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펴보면 1963년에 산재보험, 1963년에 의료보험, 여기는 이건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의료보험은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것이고, 1963년에 그러니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만들어져죠. 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사회보험은 독일에서 1883년에 건강보험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법은 뭐다? 1963년에 건강보험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사회보험 중에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3년 산재보험, 그 다음 건강보험 순으로 이루어지고요. 73년에 국민복지연금이라 그래서 국민연금법이에요. 국민연금법의 모체가 되는 법이에요.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자마자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왜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1973년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세히는 안 했지만 오일 쇼크가 발생했잖아요.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안에 놓여 있었겠죠. 그래서 연금을 만들어냈지만 실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언제 실시됐냐? 1988년 88 서울 올림픽 할 때 시행이 되죠. 어쨌든 1973년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지고, 93년에 고용보험법이 만들어지면서 95년에 시행됩니다. 만들어진 건 93년이에요. 자, 그러고 봤더니 63, 73, 93 전부 다 3자가 들어가죠. 그죠? 4대 보험은 전부 다 3자가 들어갔었네. 그죠? 더불어서 2007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만들어지면서 4대 보험이었던 것이 지금은 5대 보험으로 명칭을 달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고아 입양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요.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 별도 기타로 보면, 그리고 1981년에 엄청난 법들이 만들어져요. 사회서비스법으로는 아동복지, 심신,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이런 오타 안 좋은데, 심신장애자 복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 그리고 2004년 요거 최근에 바뀐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알면 되느냐? 아니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연도의 흐름에 따라 공공구조의 흐름이, 공공구조의 5개가 어떠한 연도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 사회보험이 어떠한 연도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 사회서비스법이 어떠한 연도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를 그냥 개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겠죠. 왜? 5개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이제는 세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로도 살펴볼 때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떻게? 여기 보면 1960년대와 1980년대가 커다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1960년대 누가 집권하죠? 박정희 대통령이죠. 1980년대는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이죠. 자,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죠? 네, 쿠데타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 쿠데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가 왜 이렇게 군사 정권,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대통령이 됐어야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보면은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지죠. 특히 어떤 것?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961년에. 그리고 아동복리법. 그리고 산재건강. 엄청난 법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당히 핵심적인 법들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1960년,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의 모체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서 설명했는데 조선구령, 1944년에 조선구호령이 1961년에 생활보호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아 입양특례법이 61년, 국민연금은 언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1973년이었죠. 그래서 군인연금. 왜 군인연금이 먼저 만들어지냐 하면 전쟁을 통해서, 자, 전쟁이 끝나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죠? 군인. 그죠? 군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돼. 그래서 군인연금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전쟁이 끝나니까 누구를 복지 대상자로서 누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전쟁 고아, 그리고 과부. 그러다 보니까 아동복리법이라든지 고아 입양 특례법이 1960년대 가장 먼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63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이면서 1963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63년에 의료보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1960년대 법의 핵심은 뭐냐? 박정희 정권이 대규모 입법을 추진하는데 형식적으로 법은 제정했으나 아쉬운 것은 뭐냐? 시행은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7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970년대는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진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이 아닌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입법 사항들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 1970년에 제정이 되고 바로 같은 해 시행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 73년, 국민복지연금법, 잘 안 보이시나요? 화면이 흐릿해서. 국민복지연금법,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국민연금법이죠. 국민연금법이 언제? 1973년에 만들어집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1973년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자마자 무기한 어떻게 된다? 연장된다. 왜? 만들어졌을 때 오일 쇼크,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발생해서 이러한 연금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언제 시행됩니까? 1988년에 국민연금은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의료보험이에요. 1976년에 개정돼서 1977년부터 강제 가입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963년에 건강보험이 만들어지는데 1977년에 강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1977년에 강제 가입하려다 하지만 전국민 강제 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민 가입이 언제인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법,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급여법이 1977년에 시행됐다라는 거 앞전에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기억나시죠? 네. 이때 1970년대는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경제 발전에
중심을 뒀었고요. 이런 다양한 복지보다는. 그래서 강제적 의료보험이 시작됐다라는 것, 1977년에 시행됐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0년대는 누가 집권하는 시기였다라고 그랬죠? 전두환. 이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어떻게 해요? 당위성. 왜 내가 이렇게 반란을 통해서 집권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1980년대는 어떠한 법들이 만들어졌냐면 사회 서비스법이 만들어집니다. 사회 서비스법. 아동복지법은 언제 만들어졌죠? 아동복지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1961년. 다시 들어가 볼까요? 아동복지법이 1961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이 언제? 196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름을 바꾸죠.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이었는데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이름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년.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이후에 어떤 법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언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1981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언제 만들어졌다라고 해야 돼요? 1961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노인복지법도 1981년에 만들어집니다. 국민연금법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73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80년대니까 88년에 시행됐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하면 언제 만들어졌어요? 73년에 만들어졌는데 63년에 만들어졌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언제냐? 1989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9년 이전에는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프면 집이 망해 부도 날 정도였어요. 그만큼 병원비가 비쌌거든요. 그런데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되면서 이제 어때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때요? 코로나19로 각종 검사를 받고 의료 시술을 하지만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989년에 모자복지법 그리고 1990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81년에 만들어졌는데 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아셨죠? 왜 이렇게 됐어? 81년 3월에 제5공화국이 출범을 하죠. 전 대통령이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가속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99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 흐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죠? 1990년대 영유아 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91년에 만들어지고요. 고용보험법이 93년에 만들어지고 95년에 시행됐다라는 거 이것도 반복하니까 좀 기억나시죠? 정 안 되면 이 영상을 2배속으로 해서 2번, 3번 들으세요. 그러면 이해돼요. 네.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에 제정되는데요. 다시 좀 이따가 하겠지만 2014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라 급여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만들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정신보험법이 1995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97년, 청소년보호법 97년, 가정폭력방지법 97년, 편의중진에 관한 법 9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 제가 여기에서 다른 거는 날짜를 안 적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날짜까지 적었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체가 뭐예요? 우리가 1961년에 말했던 뭐예요? 생활보호법이죠. 생각 안 나세요?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네,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뭐의 모체다?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체입니다. 이 생활보호법의 모체는 다시 뭐였어요? 1944년에 조선 구호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조선 구호령이 생활보호법이 되고 여기에서 수혜적인, 시혜적인 특징이 성격이 있었다 그러면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권리성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 날짜를 적었냐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날이 언제죠? 사회복지의 날이 언제냐면 9월 7일이에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그 이듬해부터 사회복지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이 왜 9월 7일이냐? 그때 우리나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의 날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대 두 가지로 좀 쪼개봤어요. 2000년대와 2010년 이후. 자, 2000년대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에 만들어지고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만들어지고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때 만들어져서 2006년부터 시행되고 5년간 한시법이었는데 2000년도에 이 한시법이 사라지면서 한시법 조항이 삭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이 존재되고 있다라는 거. 장애인 차별금지법 2007년에 장차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이 2007년에 만들어져요. 기초노령연금이 무슨 법이에요? 공공부조의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7년에 만들어지고 2008년부터 시행됐다라는 것.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에 제정됐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제는 반복하니까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장애인연금법이 201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이 막을 내리고 7이 14, 7의 2배인 14년에 기초연금법이 2014년에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사회보장급여법. 2014년에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에 관련된 커다란 그런 어떤 흐름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이 사회보장급여법이 탄생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가 또 개편되는지 이것들을 같이 살펴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한 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이렇게 각각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 그러한 것이 어디에서? 이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에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이 2016년 전부 개정되고요. 아동수당법이 관로가 이쪽에 쳐져야죠. 아동수당법이 2018년에 제정이 됩니다. 2018년에 제정이 돼서 우리나라에 뭐가 없었다 그랬죠? 사회수당이 없었다 그랬죠. 사회수당. 그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이 있는데 사회수당이 없었는데 아동수당법이 생기면서 언제부터? 2018년에는 소득기준이 있었잖아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사회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의 법의 흐름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나요?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복지 정책의 흐름을 연도별로 좀 쪼개왔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70년대는 공무원 군인연금 산재보험이 만들어졌고 생활보호법이 61년, 재해구급법 만들어지고 아동복리법이 61년에 고아입영특례법도 6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80년대에 전두환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법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등을 만들어냈고 국민연금법과 전국민 의료보험이 확대됐다. 국민연금법은 1988년에 시행됐고 전국민 의료보험은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됐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1990년대 고용보험법과 연금제도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사회 안정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대두되면서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 현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죠. 기초연금과 2007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2018년에 아동수당 등 다양한 법들이 입법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외국의 예도 상당히 재미있지만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천사를 아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설레임이 되셨나요? 네, 저 혼자 막 좋아서 강의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처음에 암기할 때는 어렵지만 이 흐름들을 제가 강의한 흐름들을 이해하면서 기억하시면 크게 기억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습니다. 공부는 역시 재미있어요. 그죠? 복지국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조금은 암기해야 될 것들이 하나 둘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저와 함께하면 그 암기조차도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복지국가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